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을까요? 그런데 제 계좌는 사실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현황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되자마자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후 1시 19분에, 월요일 오후 1시 19분에 TQQQ를 74.3달러에 112주 매수했는데요. 매수한 근거는 이 차트에서 보셨을 때 이 애프터장에 마무리된 게 한 74.6달러였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쭉 내리더니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바로 들어가진 않고 이 74.6달러를 뚫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 시점에, 사실은 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트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74.6달러를 뚫기 전에 이 시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74.3달러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평단은 76.36달러 정도가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한 1%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 77.4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평가손익은 약 마이너스 1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10만원 벌려고 하는데 100만원 찍히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언젠가는 전고점을 뚫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수 예정가는 한 68.8달러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5월 수익 현황 변화된 거 없고요. 마찬가지로 누적 수익 현황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유튜브에서는 족이라는 닉네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저는 불꽃남자라는 필명으로 이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이라는 책을 쓴 작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에는 이 아직도 불꽃남자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부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장 확실하게 부자 되는 방법이랑, 그리고 달러 환율이 장기 우상향 한다는 거를 제 나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하게 부자 되는 방법인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우상향한다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주제, 가장 확실하게 부자 되는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VO나 QQQ처럼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한 배수짜리 ETF를 장기 투자하면은, 책에서는 20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부자 되는 것보다 빠르게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부자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변화된 게 있어가지고 저도 확실하게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뭐냐? 최근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등급을 A, B, C로 나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A 등급이긴 합니다. 건강 등급이. 그런데 서서히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고지혈증기가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복 혈당이 과거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만 부자 되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지체했다가는 이거 다 살지도 못하고 골골대다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VO나 QQQ 같은 한 배수짜리 ETF를 투자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은 빠르게 부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약간 변화가 되면서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배수짜리 ETF를 매도하고, 그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QQQ를 2배 추정하는 QLD로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50% 이상 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상황이 그렇지만은 갑작스럽게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조건으로 변화하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순전히 제가 만든 기법은 아니고요. 다른 유튜버님이 만든 기법을 제가 사용한 건데, 어쨌든 이 기법을 통해서 저는 제 포트를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지만은 사실 13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주의 QLD가 보이실 거고요. 매매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 한 주를 종가로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13개가 쌓인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트에서 21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한 주를 추가 매수하고요. 그리고 121선 아래로 또 떨어지면은 한 주를 추가로 또 매수합니다. 그리고 저희 CNN 공포 탐욕 지수가 있잖아요. 제가 매일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지표상에서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또 추가 한 주 매수하는 조건으로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 주가가 계속 상승만 하다 보니까 21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120선은 어림도 없었고요. 그리고 극도의 공포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13번의 매수만 이루어졌습니다.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 바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CNN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다를 바가 없이 6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지수 자체는 변화가 없고요. 그리드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S&P 500 PE 지수인데요. 5월 14일 기준으로는 27.017,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5월 15일 기준으로는 26.73입니다. 그래서 S&P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습니다. 38.1에서 37.84로 떨어졌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상단 수치입니다. 다음은 개미 지표인데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상승하는 힘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반등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락 지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QLD 매매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QLD 매수를 권장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상승만 하다 보니까 이 QLD 매수량을 좀 늘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 심리상으로는 이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반대 하락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했죠. 그러니까 바로 제 친구 단톡방에서 국장 매수 찬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락 의견 볼 수 있고요.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유튜버 A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숏 3배짜리를 들고 있는데, 이분이 오늘 선절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락 지표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뉴스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 2개의 영상을 통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말은 이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어가지고 이 뉴스 소개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 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 기업에서 최근에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안드로이드 로봇이 이게 23kg 정도 되는 아마 냉장고일 겁니다. 이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산업 현장에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들 수 있는 무게로 한 30kg 정도를 보통 언급합니다.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로봇이 23kg짜리 물건을 들어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은 사람은 앞으로 들어가지고 앞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회전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물건을 들어가지고 이동할 때는 머리만 뒤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약간 뒷짐 지듯이
이 물건을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물건을 내려놓을 때는 이 몸통을 돌려가지고 다시 물건을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영상에서 느낀 점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들 수 있는 무게 하중이 보통 30kg입니다. 그런데 얘가 23kg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힘쓰는 작업은 이 로봇이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로봇을 대량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 로봇 한 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 대량 생산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뉴스죠.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그 빅테크 기업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위 10개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만 약간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야 워낙 계속 흘러내렸으니까 아래로 내려간다고 쳐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고 생각하냐면은, 물론 AI 같은 요소도 있지만은 다른 기업들도 다 AI잖아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바로 구글이 스페이스X의 지분의 5%를 가지고 있다는 점. 과거에는 한 7%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머스크랑 지분 교환 같은 걸 했을 거예요. AI 지분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분이 희석되면서 5%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이 IPO가 스페이스 X잖아요. 6월 중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구글이 스페이스 X의 지분을 5%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구글만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까지 소개시켜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포트폴리오의 약 10% 정도를 구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그러니까 저는 ETF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는 구글이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